안녕하세요. 채태용TV 채태용입니다. 오늘 시청자 종목 분석은 랩지노믹스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시젠의 2분기 실적 분석도 간단히 들어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이제는 K바이오다 뭐다 하도 언론 노출이 많기 때문에 다들 잘 아실 것 같아서 간단히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키트의 진단 방식 분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분자 진단 검출 방식과 면역 진단 검출 방식인데 시젠과 랩지노믹스 그리고 솔젠트 등은 분자 진단 방식이고 면역 진단 방식에는 휴마시스, 수젠텍 등이 있습니다. 소요 시간에 다소 차이가 있고 두 검출 방식은 뭐가 더 좋다 나쁘다, 뭐가 더 틀리다가 아닌 다르다입니다. 다르다. 환경과 조건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는 진단 키트들이고요. 뒤에서 자세히 분석할 예정인데 시젠과 랩지노믹스의 2분기 실적 분석은 관세청을 이용했습니다. 시젠의 본사가 있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HS 코드 3822번 진단키트 수출 금액과 시젠의 진단키트는 상관 개수가 80% 정도라고 합니다. 따라서 랩지노믹스도 같은 방식으로 결론 도출을 할 예정이고요. 먼저 랩지노믹스의 2분기 한정 공급 계약 공시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멘스 인도 법인과 34억 진단키트 공급 계약이 4월 1일자로 공시되었었고요. 미국 메릴랜드 주 정부와 약 92억 정도의 공급 계약이 있었습니다. 미국 향 공급 계약은 어떤 업종의 기업이든 항상 아무 이유 없이 뭔가 있어 보여서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공급 계약 공시였습니다. 그리고 쿠웨이트 보건복지부와도 36억 규모의 공급 계약이 있었고, 그리고 인도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에 따라서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지멘스 인도 법인과 91억 공급 계약이 또 발생했고요. 랩지노믹스의 미국 FDA 긴급 사용 건은 랩지노믹스 주주분들이시라면 누구나 다 알고 계실 사항이고요. 랩지노믹스의 4월 한 달 공시로만 2분기 실적을 계산해 보면 매출은 260억 정도, 영업이익은 정말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50억 정도 발생됩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우선 어닝 서프라이즈인 것은 확실한데, 어쨌든 4월 한 달은 대규모 공급 계약 공시가 4개나 있었지만 5월 들어서는 1개의 공급 계약 공시도 있지 않았습니다. 해당 공시는 이제 2020년도 1분기 기준 진단키트 생산 능력이고, 랩지노믹스에 의하면 2분기부터 진단키트 캐파가 증설되어서 하루에 20만 키트까지 생산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앞서 공시됐던 4건의 공급 계약 공시 약 260억 규모는 이미 4월에 모두 출하되었을 확률이 상당히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랩지노믹스가 5월 들어서도 장사를 잘하고 있냐를 간접적으로나마 알아보는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앞서 말씀드렸던 시젠을 통해 랩지노믹스를 유추해 보겠습니다. 해당 데이터는 제가 만든 데이터가 아니라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수출입 실적입니다. 해당 데이터와 시젠 진단키트 수출의 상관계수는 80% 정도라고 합니다. 출항일 기준으로 시젠이 속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HS 코드 3822 진단키트 1분기 수출 금액 확인해 보면 3,200만 달러입니다. 1월과 2월 사이에도 증가세가 눈에 띄긴 하지만 3월 전 세계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수출 금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1분기 기준 시젠은 매출액 800억, 영업이익 약 400억을 기록합니다. 어마무시합니다. 어쨌든 1분기 관세청 송파구 데이터는 3,200만 달러였고 이때 시젠은 해당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관세청 송파구의 2분기 데이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분기에 3,200만 달러였는데 4월 한 달에만 5,400만 달러입니다. 물론 이 데이터의 상관계수가 80% 정도라는 점은 인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랩지노믹스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랩지노믹스는 경기도 성남시로 한정하고
마찬가지로 출항일 기준으로 1분기 데이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분기 기준 경기도 성남시의 HS 코드 3822는 280만 달러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랩지노믹스의 1분기 실적은 어닝 서프라이즈이긴 했지만 시젠의 실적 증가분에 비하면 사실 큰 임팩트를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성남시의 3822 코드 4월 데이터 확인해보면 4월 한 달에만 3만 달러입니다. 우선 관세청의 데이터가 시젠과 랩지노믹스의 실적과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은 증명됐고, 시젠의 4월 수출 데이터는 5,400만 달러였고 랩지노믹스의 4월 수출 데이터는 3,000만 달러입니다. 시젠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 격차도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폭발적으로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5월 데이터가 나온다면 시젠과 랩지노믹스의 5월 장사가 어떠했는지 간접적으로나마 유추해보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해당 5월 데이터가 나오는 대로 자회사 건과 함께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젠도 랩지노믹스도 2분기 실적이 더 좋을 것이다 라는 증권사들의 예측은 틀린 게 아니다 라는 것을 확인했고요. 다음으로 랩지노믹스의 재무제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늘 강조드리는 전체 자산과 전체 부채보다 최근 회계학의 트렌드인 유동 자산과 유동 부채 확인해 보면 유동 자산이 3,370억, 유동 부채는 97억으로 기업이 건강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특징적인 점을 확인해 보면 현금성 자산이 전분기 대비 80억 이상 증가해서 100억 이상이고요. 1분기 시즌만큼은 아니지만 장사를 잘했던 랩지노믹스임에도 재고 자산이 크게 늘지 않아서 재고 회전율도 괜찮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랩지노믹스 주주분들을 계속해서 괴롭혔던 전환사채 리스크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분기에 65억, 전환사채가 3월 말 기준으로는 18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꽤 많이 소화했고 이제 랩지노믹스의 거래량을 지표로 삼는다면 리스크라고 부르기 아까울 정도로 많이 소화했습니다만 아직 전환사채는 남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다만 아쉬운 점 하나는 대주주 지분율인데 대주주 지분율이 11% 수준입니다. 그리고 랩지노믹스의 일봉 차트인데 지난 1월부터 쭉 우상향해서 현재 시가총액이 약 3천억 수준입니다. 시젠의 시가총액이 3조고 랩지노믹스가 3천억인데 두 종목 다 2020년 한정 실적으로만 놓고 보면 제 눈에는 너무 저렴해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시장과 증권사들이 우려하는 건 이 실적이 일회성 아니겠느냐 하는 점인데,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다시 안정되고 정상화되면 어쩔 건데 너희들 이러고 있는 것도 주주라면 필히 우려해야 될 점 중 하나이긴 하고요. 어쨌든 시젠과 랩지노믹스를 비롯해서 진단키트주들의 팬더멘탈 자체가 올라간 점도 팩트이긴 합니다.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가 기대되긴 합니다. 향후 추가 소식들 있으면 바로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5월 데이터가 나오는 대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최태웅이었습니다.